안녕하세요. 송파구 원텍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는데요. 매년 이맘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당연히 버신 게 없으시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세금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비용이 누락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한 분이 오셔서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납부서 500만 원짜리를 들고 오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비용이 다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처리를 진행해드리고 납부하실 세액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2가지 체크리스트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인당 150만 원이 기본공제가 돼요. 그리고 70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이시면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이 처리가 됩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있으면 4인 가족이죠. 그러면 6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돼요. 물론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어야 하는 요건이 있기는 해요. 이건 세무대리인한테 주민등록 등본을 전달해 주시고 거기서 조금 더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2월에 연말정산 하셨죠? 사업소득 같은 게 있으시면 5월에 다시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제대로 신고를 안 해오세요. 5월에 어차피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대충 하신 걸 대부분 또 까먹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고 다시 신고를 진행해드립니다. 이럴 때 누락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공제가 되니까요. 홈택스에 가시면 쉽게 PDF로 출력해서 주실 수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반드시 챙기셔서 제출해주세요. 세 번째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증명서입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이건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거든요. 이게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해서 납입하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제가 되려면 어디 은행에 납입을 하셨는지, 계좌번호는 어떤 건지 알려주셔야 돼요. 은행에서 자료는 쉽게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세액 공제까지 꼭 챙기세요. 네 번째는 보험료 납입증명서입니다. 보험료도 적격 증빙이 없는 대표적인 항목인데요. 일단 사업자라면 반드시 내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가 돼요.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시면 회사 부담분이라고 해서 4대 보험 내주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저희 세무대리인이 비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4대 보험 통합징수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금액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서 로그인 하셔서 자료 받아서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금액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관련해서 화재보험료나 차량보험 가입하신 거 있잖아요. 보험증권 사본 전달해 주시면 해당 비용 확인해서 비용 처리 진행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대출 이자 내역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대출 금액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사업과 관련해서 대출 받으시고 이자 납입하신 내역이 있으시면 그 내역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만약에 대출금이 1억이 있고 연이율이 5%라면 500만 원 납부하셨을 거잖아요. 그 500만 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은행에 직접 가셔도 되고 은행 사이트에서 연간 이자 납입 내역서라고 받으실 수 있어요. 해당 내역서 전달 주시면 생각보다 금액이 크니까요.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 자료인데요. 대표님들 차량 있으시면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비용이에요. 출퇴근을 하시거나 거래처에 가실 때 차량 다 가지고 이용하시잖아요. 그거 다 경비 처리됩니다. 자차, 장기 렌트, 리스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셔도 다 비용 처리는 가능하니까요.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같은 거 다 되니까 저희한테 차량 등록증이랑 리스 계약서, 자동차세, 차량 관련된 비용들 전달 주시면 다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한 대까지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지 않으셔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2대부터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드셔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5년도는 끝났으니까 소급 처리는 안 되겠지만 26년도는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일곱 번째는 지방세 과세 증명입니다. 일반 사업자분들도 등록면허세 내시거든요. 이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로 비용 처리가
납부가 가장 많이 되시는 분이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으신 임대사업자분들이에요.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으시면 재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시거든요. 재산세는 구청이나 시청에 납부를 하시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 납부를 하시거든요. 납부하신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내역 주시면 그것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거 다 챙기셔서 임대사업자분들 아예 세금 안 내시고 결손까지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임대사업자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8번째는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사실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장려 차원에서 경비 처리를 진행을 해줘요. 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단체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줘서 세무대리인인 저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전자로 안 끊어주시면 종이로 꼭 받아오셔야 돼요. 만약에 올해 소득이 없어서 나는 어차피 경비 처리 필요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10년 동안 2월에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니까요. 반드시 챙기셔서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놓으세요. 9번째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특히 음식점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카드 매출이 굉장히 크셔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런데 이 수수료가 별도로 세금 계산서가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만 해놓으시면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 번만 회원가입 해놓으시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세무대리인한테 전달해 놓으시면 매년 자동적으로 저희가 비용 처리 진행해드리거든요. 지금 바로 회원가입 진행하셔서 세무대리인한테 정보 넘겨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0번째는 신용카드 이용 내역입니다. 사업자를 처음에 내실 때 저희는 신용카드를 받아서 그거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바로 그 내역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카드가 추가되거나 카드가 바뀌셨을 때는 바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대표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바로바로 못 주시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게 바로 못 주시면 홈택스에 등록 안 된 기간은 자료가 저희한테 뜨지 않아요. 그러면 몇 달치 내역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대표님께서 별도로 엑셀 파일을 받으셔서 전달을 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경비 처리를 진행을 해드려요. 그리고 요즘 사업자분들이 챗 GPT도 많이 쓰시고 해외 매입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는 홈택스에 뜨지가 않아요. 해당 경비 내역도 따로 엑셀 파일로 전달 주시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경비가 있으시면 신용카드 엑셀 내역 받아서 전달 주시면 됩니다. 11번째는 미전송 증빙자료입니다. 간이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개인한테 중고로 물품 구매하시는 적 있으시잖아요. 이런 건 저희가 알 수 없는 경비거든요. 간이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을 전달해 주시면 그만큼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받아서 현금으로 지출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비나 협회비 같은 거요. 그런 건 대부분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시고 세금 계산서는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고지서들 모아 놓으셨다가 전달 주셔도 되고, 만약에 고지서를 잃어버렸다 하시면 인터넷 사이트에 전화를 하셔서 고지서를 별도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것만 전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경조사비입니다. 거래처에서 청첩장이나 부고장 받으셔서 실제로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건 거래처와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접대비인데요. 해당 접대비도 1회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이때 증빙은 종이 청첩장이면 보관해 놓으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셔도 되고, 만약에 모바일로 받으셨다고 하시면 캡처해 놓으셨다가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용 처리가 가능한 12가지 항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장을 맡기고 계시면 이런 거 챙겨달라고 세무대리인이 안내문을 전달을 해주실 거예요. 안내문 대충 보고 넘기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내가 가능한 비용 처리가 있으면 그 항목을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야 비용 처리가 되고 쓸데없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제가 다음에는 초보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등록 후에 세금 처리 관련해서 아셔야 될 사항들도 정리해서 유튜브 한번 올려볼게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원택스 세무회계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릴게요. 송파구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